자, 7월 19일 KBO 리그 MPB 오늘 분석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KBO 리그는 싹 다 올킬. 어제 조금 좀 보이는 날이어서 좀 걱정을 했는데 그래도 올킬이 잘 들어와줬다. 자, 야쿠르트 대 요코. 일단은 야쿠르트 같은 경우에는 홈으로 돌아와서 그래도 분위기 전환을 좀 한번 했어요. 방망이를 그래도 조금 좀 치고 있다. 최근에 이제 산타나가 빠지면서 방망이가 좀 아쉽긴 한데 그래도 홈으로 돌아와서 분위기 전환 정도는 한번 했다라는 건 좀 말씀드리고 싶고요. 요코하마는 뭐 꾸준하죠. 예, 꾸준한데 이제 모리스타 경기는 한번 좀 졌죠. 근데 뭐 모리스타니까 그거는. 오늘은 요시무라 코시로 이 선수가 특징이 홈 원정 차이가 좀 많이 나요. 아무래도 야쿠 선발이다 보니까 그런 경향이 좀 있는데 홈에서는 4점대, 원정에서는 2.33. 최근 4경기 연속 이제 원정에서 등판을 했어요. 예, 제가 원정에서 장점이 있는 선수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최근 4경기 연속 원정인데 이제 소벤과 요코하마전에 4실점, 6실점 좋지 않았고 그리고 요미우리 한신전에 무실점. 그러니까 본인이 장점 있는 원정에서도 털린 경기들이 2번씩 있었다는 거는 확실히 좀 최근 폼이 좀 떨어진 건가라는 생각이 들기에는 충분한 것 같아요. 예, 충분한 것 같습니다. 역대 요코하마전은 이제 원정 4번만 등판을 했고요. 이제 3승 1패. 가장 최근 경기가 4이닝 6실점 10피안타로 좀 좋지 못했다. 홈에서는 일단 요코하마를 처음 만나는 점이 조금 부담스럽기는 해요. 그죠? 요시무라가 이제 홈에서 다소 좀 부진하고 뭐 야쿠 선발이니까 진구구장은 어느 정도 좀 이해가 되긴 하는데 뭐 요즘에 요코하마가 방망이가 워낙 좋은데다가 홈에서 약점이 있는 선수기 때문에 조금 리스크가 좀 올라가 있다고 생각은 들고요. 이제 최근 폼이 좀 좋지 못하다 보니까 7월 9일 마지막 등판 이후에 휴식을 조금 더 보장받고 등판하긴 했어요. 그래서 이 부분 때문에 조금 좀 폼을 좀 회복했을지는 모르겠지만 확실히 오늘 좀 리스크가 있는 등판일 것 같다는 생각이 들긴 합니다. 안드레 잭슨, 이 선수가 최근 5경기만 놓고 보면은 거의 뭐 리그에서 손에 꼽히는 선발입니다. 예. 최근 5경기 동안 실점이 딱 2실점 뿐이에요. 모두 원정에서만 등판을 했고요. 올 시즌 이제 야쿠르트전은 2번 등판, 홈에서는 5이닝 3실점, 원정에서는 6이닝 1실점. 일단 원정에서는 여기가 진구잖아요, 그죠? 진구에서 그래도 나름 잘 던진 경기가 한 번 있다는 거는 꽤나 이제 긍정적으로 평가할 요소인 것 같기는 합니다. 예. 최근에 이제 좀 폼이 좋은 구간에 이 선수가 꽤 유독 이제 원정 등판이 좀 많았다는 점은 있긴 한데 이 선수가 전체적으로 보면은 그래도 원정의 강점이 어느 정도 있는 선수라고 보여지기는 하고요. 리스크로 꼽아볼 만한 거는 약간 좀 볼질 이슈가 약간 있다. 그래도 볼질 이슈가 있는 선수들은 원정에서 약간 불안할 수 있는데 원정 성적이 좀 괜찮게 나오거든요. 상대 전적은 5승 9패로 야쿠르트가 홈에서 1승 5패로 뭐 압도적으로 좀 뒤지고 있어요. 근데 일단 선발만 보더라도 최근 폼이라든지 뭐 상대 전적 여러 가지를 감안해도 안드레 잭슨이 좀 나은 감이 있고 최근에 이제 방망이 흐름도 요코하마가 좀 나은 감이 있기 때문에 이 경기는 요코하마 사이드를 안 보기가 조금 어려운 경기라고 생각이 들고요. 근데 요코하마의 리스크들을 그래도 한번 좀 훑어보자고 하면은 일단 불펜이 좀 불안하고 내야 수비가 좀 불안하거든요. 예, 그런 부분들이 좀 리스크가 될 수는 있는데 뭐 전반적으로 선발 방망이 요코하마가 그래도 많이 좀 우위에 좀 있어 보이는 그런 경기라고 좀 생각이 들긴 합니다. 그래서 요코 승마 그리고 7.5 있죠. 7.5 기준처에는 그래도 선발들의 이름값이 나름 있는 그런 매치업인데 기준점이 7.5면 좀 높다는 생각이 좀 들기는 해요. 예, 그래서 언더를 좀 한번 보도록 하고 키는 요시무라가 지고 있는 것 같아. 이 선수가 나름 괜찮은 선수인데 최근에 조금 좀 폼이 좀 떨어져 있어가지고 실점이 어느 정도나 나올지 조금 좀 예상이 좀 어렵기는 해요. 예, 근데 뭐 무실점은 당연히 좀 힘들 것 같고 홈에서 4점대 투수니까. 그래서 요 선수가 몇 점을 주느냐에 따라서 언어버가 좀 결정이 날 것 같다. 그래서 7.5 언더. 다음은 오늘 화제의 경기죠. 예, 그 화제의 경기. 리그 에이스급의 선발 맞대결이죠. 다카시 히로토 대 토고쇼세이. 주니치가 요즘 뭐 빠따가 그렇게 나쁘진 않아요. 예, 나쁘진 않은데 야쿠원중 2경기 모두 패배를 하고 왔고요. 이제 요미우리는 요즘 리그에서 가장 핫한 팀 중에 하나죠, 그죠? 예, 예, 4점으로 바뀌었대. 그래서 언더 갈만한데 배변 나오니까 안 가고 싶지. 그리고 나 오늘 갈만한 경기가 많다고 생각하거든, 형들. 갈만한 경기가 오늘 많다고 생각을 하거든. 자, 일단은 다카시르토 뭐 말이 필요 없는 그냥 리그 최고의 선수죠. 예, 올 시즌 누가 제일 잘 던지냐라고 하면 이 선수입니다. 그렇죠. 기록이 증명을 해주고 있어요. 예, 그냥 뭐 압도적입니다. 그냥 뭐 말이 필요 없어. 가장 최근에 이제 조금 안 좋았던 경기가 한 경기 있는데 요코하마전 6이닝 4실점 2자책. 이 경기 제외하면은 거의 뭐 무실점, 무실점, 1실점, 무실점, 무실점, 1실점. 그러니까 리그에서 제일 잘 던지는 선수입니다.
저 경기 이후에 이제 두 경기가 이제 화가 났는지 히로시마하고 한신 상대로 17이닝 무실점 7피안타 18삼진을 잡았습니다. 예. 그냥 뭐 그치 뭐 리그에서 제일 잘 던지는 선수고 이 선수 다음이 이제 사이키 히로토 그죠? 뭐 그 다음을 뽑으면 이제 뭐 토고라든지 뭐 모이넬로 그죠? 이런 선수들. 그리고 인상적인 게 뭐냐면 피홈런도 빵이야. 피홈런도 한 방도 안 맞았어 올해. 미친 거 아니야? 시즌 절반이 지났는데 피홈런도 한 방도 안 맞았어요. 예, 대단한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뭐 요즘에 요미리가 방망이 흐름이 괜찮죠. 예, 그리고 이제 오카모토라든지 중간에 이제 힘 있는 선수들이 한 방 칠 수 있는 선수들이 좀 있고 그 선수들이 타격감이 괜찮기 때문에 리스크가 없어 보이진 않는데 역시 뭐 우리가 기록으로 분석으로 접근을 해야 되니까요. 그죠? 이 선수는 뭐 말이 필요 없는 리그 에이스다. 사무라상 뭐 영순이죠. 반대는 이제 토고 쇼세이 이 선수도 역시 뭐 리그 에이스급 선수인데 이 선수는 뭐 나올 때마다 제가 말씀을 드리지만은 이제 피홈런이 항상 문제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최근에 폼은 조금 좀 떨어져 있는 모습이긴 합니다. 약간 경기를 보면은 멘탈도 좀 간당간당해 보이기는 해. 그럼에도 불구하고 올 시즌 7승 4패 ERA 2.17로 여전히 뭐 좋은 성적을 찍어주고 있고요. 최근 그 6경기 연속 피홈런 기록을 좀 하고 있어요. 6경기 연속 피홈런 7방을 맞았는데 가장 직전 경기가 요코하마전이었거든요. 근데 요코하마전에 피홈런을 안 맞았어. 요코가 이제 빠따가 좋은 팀이잖아. 예. 빠따가 좋은 팀인데도 그래도 홈런 한 번 억제했다는 거, 그리고 연속 피홈런이 끊어졌다는 거는 그래도 긍정적으로 볼 요소인 것 같긴 합니다. 일본 기록은 뭐 볼 수 있는 사이트가 좀 여러 군데 있는데 뭐 베이스볼 레퍼런스도 있고 소위 이제 우리가 쪽테티즈라고 부르는 사이트도 있고 몇 개 사이트가 있어. 일본 사이트도 한 2개 정도. 가장 최근 등판이 요코하마전 6이닝 2실점. 요코 방망이를 생각한다고 하면은 그래도 좀 괜찮았던 피칭이라고 봐야 되겠죠. 예, 올 시즌 일단 주니치는 만난 적이 없고 이제 주니치 상대 여포 기질이 좀 있습니다. 상대 전적도 6승 1무 6패로 뭐 양 팀 다 뭐 아주 그냥 뭐 똑같아요. 예. 이런 경기는 형들 승패가 진짜 어려워요. 그죠? 우리가 분석적으로 접근할 때 이건 승패가 어려워. 그지? 결국에는 뭐 수비 실책 하나, 적시태 하나, 피홈런 하나에 갈릴 가능성이 있고, 물론 피홈런을 맞을 확률은 토고가 좀 더 높긴 하지만, 그러니까 투수만 봤을 땐 다카하시가 조금 더 나아요. 성적을 봤을 때. 그리고 방망이는 어떻습니까? 방망이는 요미가 좀 낫죠. 예, 근데 방망이라는 게 결국에 좋은 투수들이 나오면 치가 좀 어려운 부분이 있기 때문에 확실히 이런 경기는 승패 접근이 굉장히 좀 어렵다라는 건 좀 말씀드리고 싶고요. 일단은 그래도 승리를 본다고 하면은 저는 그래도 방망이 기대치가 조금 더 높은 요미를 한번 골라보도록 하겠고, 그래도 승패 추천은 별로 하진 않습니다. 역시 1 무승부죠. 무승부 1도 좋은 선택지라고 생각이 들고요. 워낙 투수들이 세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4.5가 기준점이 좀 변경됐는데 역시 언더를 봐야 되겠죠. 예, 오바를 볼 여지는 사실은 별로 없습니다. 그죠? 그냥 토고가 한 3점짜리 맞으면은 그거는 뭐 오바 될 수도 있겠는데 경기를 놓으면서 결국엔 뭐 이 선수 홈런을 자주 맞으니까요. 그걸 몇 점짜리로 맞는지가 이제 좀 중요할 것 같은데 승패보다는 이제 언더나 뭐 1쪽으로 접근하는 게 좋아 보이는 경기인 것 같습니다. 자, 다음은 한신 대 히로. 여기 재밌는 매치업이죠. 무라카미 쇼키 대 도코다. 요즘 이제 한신이 방망이가 썩 나쁘지는 않은데 이제 주니치 요미 상대 루진을 기록하면서 이제 분위기가 썩 좋지는 않고요. 이제 히로 같은 경우에는 요코원전에서 좀 고생을 했는데 그래도 모리스타 덕분에 한 경기를 좀 가져왔습니다. 아무래도 뭐 투수력이 메인인 팀이니까요. 이 두 선수 다 요즘에 조금 좀 흔들리죠. 요즘 좀 흔들리고 있기 때문에 좀 고민되는 대목이 좀 있기는 있습니다. 무라카미 쇼키 작년에 뭐 신인왕이었는데 최근 두 경기 히로시마 주니치 원정에서 7이닝 3실점씩 기록. 이 선수가 올해 조금 좀 폼이 좀 아쉽고 작년 대비 최근 폼도 좀 그렇고 그리고 원정에서 좀 불안하거든요. 이 선수가. 근데 최근 두 경기 연속 3실점이 나오면서 조금 좀 불안한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다. 이 선수가 그래도 나름 이제 홈에서는 좀 강점이 있는데 가장 최근에 홈에서의 두 경기가 13.1이닝 1실점으로 그래도 뭐 홈에서의 강점은 어느 정도 좀 살아있다라고 좀 확실히 좀 증명을 좀 해주고 있는 것 같아요. 올 시즌 홈에서는 0.83, 원정에서는 3.33. 역시 큰 차이를 좀 보여주긴 하죠. 근데 홈의 장점이 있긴 한데 최근의 폼은 확실히 좀 불안불안하긴 해요. 그죠? 불안불안해. 히로시마 상대도 홈원정 차이가 좀 극명하고요. 홈에서는 4승 1패 ERA 1.05, 원정에서는 1승 3패 4.65. 진짜 극명하죠.
그리고 여기에다가 이제 한 큰술 더 얹으면은 히로시마가 최근에 이제 원정에서 박마이가 좀 유독 좀 아쉬워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좀 기대를 좀 걸어볼 수도 있겠죠. 도코다도 뭐 이제 팀 에이스인데 최근 세 경기가 역시 좀 폼이 좀 떨어져 있습니다. 예, 최근 세 경기 실점 비율이 어느 정도 좀 올라가 있으면 좀 분명해 보이고요. 최근 세 경기 실점이 2실점, 2실점, 3실점 썩 좋지 않다. 그렇게 뭐 못 던졌다고 얘기하기는 좀 그렇지만 뭐 아두아 이런 선수들 기준으로는 잘 던진 거죠. 근데 도코다는 뭐 팀 에이스니까요. 이 정도 실점이면 좀 아쉬울 수 있습니다. 올 시즌 한신은 벌써 이제 4번 만나가지고 2승 2패 1.63으로 역시 뭐 한신전 좋은 성적을 좀 찍어주고 있고요. 예, 근데 최근에 폼이 조금 떨어졌다는 거, 그리고 한신 방망이 역시 최근에 이렇게 나쁘지 않다는 점이 좀 리스크로 좀 보여지기는 합니다. 예, 상대 전적도 6승 1무 6패로 이제 호각세고, 한신이 이제 홈에서 1승 4패로 좀 좋지가 않은데, 홈에서 유일하게 승리를 거뒀던 투수가 무라카미였어요. 무라카미가 7이닝 무실점. 이때 선발이 또 하필이면 도코다였습니다. 예, 7이닝 1실점. 1실점으로 패전이 된 거죠. 일단은 뭐 이 경기도 승패라인이 좀 많이 어려워요. 그죠? 예, 두 선수 다 기대치가 있는 선발들이고 팀의 뭐 에이스급 선발들이지만 최근에 조금 좀 폼이 좀 떨어져 있고 양 팀 다 호각세고, 그리고 이 두 투수도 한 번씩 만났었거든요. 예, 맞대결을 한 번 했었는데 맞대결도 1승 1패야. 예, 그리고 팀 상대 정도도 6승 1무 6패고. 그래서 굉장히 뭐 승패 쪽에서 선택이 좀 어려운 그런 경향이 좀 없지 않아 있는 것 같고요. 근데 개인적으로 저는 쇼키가 조금 더 아쉬운 것 같아. 쇼키가 이제 홈에서 장점이 있긴 한데, 일단은 도코다는 좀 폼이 좀 아쉽다고 하더라도 나름 이 선수가 이제 뭐 경험도 많은 선수고 어떻게 경기를 그래 끌어가는 좀 능력이 있는데, 아무래도 무라카미는 폼이 좀 떨어진다고 하면은 확실히 당황하는 모습도 많이 나오고 경기 운영에서 좀 아쉬움이 좀 있긴 하거든요. 예. 물론 홈에서의 장점, 그리고 원정 히로시마의 방망이 이런 것도 기대해볼 요소들이긴 한데, 저는 그래도 무라카미의 폼이 조금 더 안 좋다고 판단이 들어서 이 경기를 본다고 하면은 히로시마 역풀 4.5개인치에는 언더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은 세이브 대 소뱅. 재밌는 매치업이죠, 여기도. 예. 자, 일단 세이브 같은 경우에는 오릭스 상대 위닝. 요즘에 이제 오릭스가 타협폼이 좀 좋지 않은데, 그래도 미야기한테 5득점도 만들어내고, 예, 좋습니다. 자, 소뱅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이 팀이 나는 그래도 강팀이라고 항상 느끼는 부분은 뭐냐면, 지바로 때 상대 이제 2연승을 거뒀잖아요. 그러니까 연패가 길지가 않아. 그래도 강팀인 게. 그리고 방망이도 조금 좀 좋아지는 기미도 좀 보이기는 하고요. 예, 연패가 길지 않고 최근 2연승을 거두면서 분위기 전환에 전환에 성공을 좀 했다. 타케우치 사실상 뭐 신앙이 확정된 선수입니다. 그죠? 예, 이 선수 뭐 너무 잘 던지는데 직전 경기 올 시즌 첫 패전을 좀 기록을 했어요. 예, 라쿠텐 원정에서 7이닝 3실점 1피 홈런. 이게 이제 이 경기도 엄청 잘 던졌는데 마지막에 이제 홈런 한 방을 맞으면서 패전이 됐고, 그 홈런 한 방이 이제 결정적인 홈런 한 방이 됐던 것 같아요. 이 선수가 소프트뱅크 어린이 회원 출신이야. 근데 소뱅전에 엄청나게 강하죠. 그러니까 KBO 리그로 치자면 소영준이야. 소영준이 두산 어린이 회원 출신이고 두산의 빅 팬이었는데 KBO 데뷔하고 나서 두산전 여포였잖아요. 그죠? 약간 그런 케이스랑 비슷해. 올 시즌 소뱅을 이제 3번 만났고요. 모두 8이닝 피칭이었고 실점은 3경기 통틀어서 딱 1점이었습니다. 1점. 네. 아무래도 이제 소뱅이 자완에 좀 약점이 있는 부분들도 어느 정도 좀 보여지고 있는 것 같고, 어쨌든 소뱅이 최근에 그래도 자완이 계속 안 좋긴 한데 자완을 그래도 벤치를 한 2번 털어먹었거든. 근데 그거는 벤치가 안 좋아서 털린 것 같아, 그지? 벤치가 그건 벤치가 안 좋아서 털린 것 같아. 벤치가 좀 폼이 너무 안 좋아. 일단 타케우치는 역시 이제 뭐 소뱅전에 기대감이 있긴 한데 벌써 이제 3번이나 만났다는 건, 너무 자주 만난다는 건 좀 리스크가 있어 보이기는 하고요. 예, 그리고 코로나 복귀 후에 실점 비율이 약간 올라가고 있다는 거는 조금 좀 리스크로 좀 보여지기는 합니다. 그리고 이제 소뱅도 최근에 타격감을 조금 좀 끌리고 올리고 있다는 점은 좀 리스크로 좀 보여지기는 하고요. 근데 아무래도 투수들이 특정 팀을 너무 자주 만나게 되면은 좀 아무래도 익숙해질 수 있고 타자들도 익숙해질 수 있고, 그리고 뭐 타케오치는 신인이니까 데이터가 많지 않은데 이제 데이터도 점점 쌓이는 시기긴 하니까 확실히 좀 조심은 좀 해야 되는 타이밍이 아닌가라는 생각은 좀 하긴 해요. 카터 스튜어트 이 선수 나름 좋은 구위를 가지고 있는데 이제 약점은 좀 외국인 투수들의 똑같은 공통된 약점이에요. 그죠? 예, 구위가 좋아. 삼진 비율도 좋고 뭐 이런 선수들 많죠. 예, 뭐
뭐 야후레, K, 카터, 스튜어트. 근데 타 문제는 뭐야? 공통된 문제는. 볼질이죠, 볼질. 볼질 이슈가 좀 있기는 하지만 그래도 삼진 능력이 워낙 뛰어나고 구위가 워낙 좋기 때문에 나름 이제 위기 관리 능력도 괜찮습니다. 이 선수가 단점이 귀중 로테를 돌거든요. 아무래도 뭐 외국인 선수를 이렇게 이제 로테 조정을 많이 해주는 케이스가 많아요. MPB는 귀중 로테를 봤는데 이닝 히팅이 아쉽다는 얘기를 제가 항상 좀 많이 좀 드렸었어요. 예, 근데 최근 두 경기에서 이닝을 7이닝씩 소화하면서 그래도 나름 좀 좋아진 이닝 히팅을 좀 선보였다라는 거는 좀 장점으로 보여지고 최근 두 경기에서 삼진을 경기당 13개, 10개나 뽑았으니까요. 뭐 미친 거죠. 일본 야구에서 이 정도 삼진 뽑기 쉽지 않거든요. 그죠? 진짜 구위는 뭐 여전하다. 라는 거고 제가 이제 귀중 로테를 받았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은 정상 로테로 나옵니다. 7일 정상 로테로 나오는 거고 가장 최근에도 정상 로테로 한번 나온 경기가 있었는데 그게 니오넴전이었고 7이닝 1실점 승리 투수가 된 바가 있습니다. 이제 슬슬 로테 조정을 좀 덜 해주려고 하는 것 같아.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잘 적응하는지도 이제 우리가 좀 지켜볼 대목인 것 같고 앞에 정상 로테 경기를 한번 잘 치렀으니까 그리고 오늘은 세이브를 상대하는 거니까 세이브가 방망이 기대치가 좀 낮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좀 긍정적으로 볼 요소가 아닐까 싶습니다. 근데 이제 이 선수가 유독 좀 세이브전에 좀 부진한 측면이 좀 있기는 하거든요. 올 시즌 한 번 만나가지고 6이닝 4실점 1자책. 작년에 두 번 만나서 모두 좋지 않았습니다. 예. 그리고 원정에서 딱 한 번 만나가지고 원정에서는 3.2이닝 4실점으로 좀 좋지 않았다. 근데 이 선수 최근에 폼이 이렇게 나쁘지 않기 때문에 어느 정도 좀 기대치는 좀 있다고 좀 보여지기는 해요. 상대 전적은 3승 11패로 뭐 소뱅이 좀 압도적이죠. 이제 그럴 수밖에 없죠. 당연히 그죠. 방망이라든지 불펜이라든지 모든 면에서 소뱅이 낮기 때문에 이건 뭐 당연한 거고. 근데 오늘 타케우치가 나오는 날이기 때문에 저는 세이브 역배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이브 역풀 5.5 언더인데 개인적으로 좀 주력으로 가져가기엔 좀 리스크가 있어 보이는 역배이긴 한 것 같아요. 그죠? 예, 타케우치의 폼도 약간 좀 걱정되는 부분이 좀 없지 않아 있고 예. 그리고 소뱅도 좀 흐름이 좀 좋아지는 경향이 있고 너무 자전받는 것도 있고 이런 부분들은 좀 리스크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은 지바 대 니오넴, 오지마 대 카토. 일단은 지바가 요즘 좀 폼이 좀 좋았는데 앞서 이제 소방전 두 경기 좀 패배가 좀 아쉽긴 아쉽죠. 예, 해볼 수 있는 경기들을 패배했기 때문에 조금 좀 아쉬울 수 있을 것 같은데 폼이 좀 떨어질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좀 드는 타임이긴 해요. 반대로 요즘 니오넴은 좋죠. 예, 세이브전을 기점으로 이제 소뱅하고 라쿠텐 최근에 좀 그래도 핫한 라쿠텐을 상대로도 모두 이제 위닝을 거두면서 다시 한번 분위기를 좀 올리고 있는 니오넴입니다. 예. 오지마 카지야 최근에 조금 좀 폼이 좀 좋아지고 있죠. 예, 최근에 이제 오릭스전에 7인 무실점 승투. 최근 3경기 연속 승투긴 합니다. 최근 3경기 연속 승투인데 그 직전 두 번의 경기는 실점들이 2실점, 3실점 이렇게 있었고 그리고 가장 최근에 등판은 오릭스란 말이야. 근데 오릭스가 이제 방망이 기대치가 좀 낮으니까 약간 좀 생각은 해야 되는 부분은 좀 있긴 한 것 같고요. 근데 어쨌든 이 선수가 나름 이제 홈에서는 좀 괜찮은 편이긴 하거든요. 예, 올 시즌도 좀 부진한 시즌임에도 불구하고 이제 홈에서는 2점대를 좀 유지를 하고 있다는 거는 오늘 등판에서도 그래도 긍정적으로 좀 볼 요소긴 한 것 같습니다. 올 시즌 니오넴은 4번이나 만나가지고 ERA가 3.62로 썩 좋지는 않다. 근데 이제 참고할 거는 두 가지 부분인 것 같아요. 예, 최근에 폼이 그래도 조금씩 좋아지고 있다. 그리고 홈이 타자구장이지만 홈에서 나름 강점을 좀 보여주는 선수. 근데 뭐 니오넴도 요즘 빠따가 만만치 않기 때문에 무실점 뭐 이런 걸 기대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아요. 카토 타카유키 이 선수도 이제 최근에 조금 좀 반대로 이 선수는 반대로 조금 부진하고 있어요. 피홈런 비율이라든지 실점 비율이 다소 좀 올라가 있는 카토입니다. 최근에 등판들이 모두 이제 홈에서 등판이었거든요. 홈에서 4번 등판을 했는데 이게 아무래도 홈이 타자구장이니까 조금 감안을 해줄 수 있는데 오늘도 조조마린도 타자구장이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한 리스크는 오늘도 어느 정도 있다라고 보는 게 좀 맞을 것 같긴 합니다. 15경기 8피홈런 확실히 오늘도 한 방쯤은 좀 맞지 않을까라고 예상하는 게 우리가 합리적인 예상일 것 같아요.
근데 이 선수가 지바롯데 상대 좀 여포 기질이 좀 있긴 하거든요. 최근 10경기 끊어보면 6승 2패, ERA 1.63으로 지바롯데의 강점을 좀 어느 정도 좀 보여주는 편. 뭐 자신감 정도는 있을 수 있겠죠. 예. 근데 이 선수가 이제 여포 기질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조조마린 원정에서는 꾸준히 2실점, 3실점 정도 나온다. 라는 건 좀 말씀드리고 싶고, 이제 조조마린에서의 무실점 경기는 2021 시즌까지 가야 있다. 최근에 폼 약간 다운. 조조마린 리스크. 요 정도는 좀 있어 보이긴 합니다. 상대 전적은 5승 1무 9패로 이제 지바롯데가 좀 딸리고요. 이제 홈에서는 3승 1무 2패로 이제 지바롯데가 약간 근소 우위 정도 가져가고 있고, 선발은 좀 비슷비슷한데 그래도 이름값에서는 카토가 좀 낮기는 낮죠, 그죠? 예, 아무래도 카토가 조금 더 좋은 선발이라고 봐야 되긴 하는데 역시 뭐 배당만큼이나 박빙으로 보이는 경기이긴 합니다. 예. 근데 제가 그래도 가치 판단의 기준에서 좀 중요하게 작용했던 부분은 니오넴이 최근에 분위기가 좋고 하긴 한데 이 선수들이 니오넴의 특이 원정에서 방망이가 좀 아쉬워. 홈에서는 경기당 4.13점, 원정에서는 2.74점. 아무래도 홈이 타자 구장이니까 어느 정도 이해를 할 수 있는 부분이긴 한데 여기도 타자 구장이잖아. 근데 조조마린에서 6경기 동안 2.5점으로 확실히 조조마린에서의 방망이도 싹 그렇게 좋지 않았다라는 부분은 좀 참고할 만한 것 같고. 어쨌든 극단적인 타자 구장이기 때문에 리스크가 있는 양 팀의 선발들이 이제 한쪽으로 어떻게 좀 터지느냐 뭐 이런 부분이 좀 중요할 것 같기는 하고요. 그래도 저는 이 경기는 고민 끝에 지바롯데 역풀 6.5는 오바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MPB 마지막 경기는 오릭스 대 라쿠텐. 여기가 일단은 오늘 구장이 훗도 못도 필드 고베에서 펼쳐집니다, 여러분들. 예. 그건 참고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야외 구장이고요. 약간 구장이 좀 커. 구장이 좀 커가지고 약간 구장 스타일은 라쿠텐 홈구장하고 좀 비슷하다고 보시면 돼요. 라쿠텐 홈구장하고. 오릭스는 최근에 경기력이 좀 끔찍하죠, 그죠? 예, 타격감이 진짜 너무너무 좋지 않습니다, 그죠? 시즌 초반에 오릭스가 이런 구간이 있었는데 그때를 좀 떠올리게 할 정도로 타격감이 너무 좋지 않다. 최근에 6경기 딱 2승을 거뒀는데 그 경기에서 2점, 5점 제외하면은 나머지 4경기에서 모두 무득점. 모두. 지난주 딱 2경기 이겼는데 그 경기 2점, 5점 나고 나머지 모두 무득점. 자, 라쿠텐 같은 경우에 탈감이 좋죠. 예, 탈감이 좋고 최근에 뭐 괜찮은 승률을 찍고 있는데 니오넴 상대로 좀 최근에 2경기가 좀 아쉬운 경기들이었죠. 이길 수 있는 부분들이 있었던 경기들이었는데 뭐 실책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경기를 좀 내줬던 좀 아쉬운 경기가 좀 있긴 있었어요. 자, 오늘 뭐 좋은 선발들이 맞대결을 하죠. 소타니 그리고 하야카와. 소타니 같은 경우에는 이 선수가 진짜 볼 좋아요. 그죠? 뭐 1라운드 철신이고 볼도 진짜 좋아. 변화구도 어우 잘 휘어. 구위도 좋고 삼진도 잘 뽑아. 근데 이제 다소 좀 아쉬운 거는 아직 좀 경험이 좀 부족하다는 거. 아직 뭐 2년 차의 젊은 선수기 때문에 경험이 좀 부족하고 아무래도 신인 선수들이 이제 원정 리스크가 좀 있는데 그런 부분들도 좀 문제가 좀 있긴 합니다. 네. 근데 이 선수가 5승 4패로 2.06이에요. 너무 잘 던지죠. 그죠? 젊은 선수가. 원정에 리스크가 있는데도. 홈에서는 0.75. 그리고 원정에서는 2.81. 이렇게 찍고 있거든요. 그리고 좀 긍정적으로 볼 요소가 최근 2경기가 라쿠텐하고 지바 롯데 원정이었어요. 딱 1실점만 기록했어. 둘 다 원정이죠. 그리고 둘 다 야외 구장입니다. 예. 그리고 둘 다 빠따가 좋은 팀들이야. 최근 기준으로. 예, 근데 그냥 압살을 해버렸어. 그러니까 최근에 폼도 좋고, 그리고 원정에서의 리스크도 점점 좀 줄여들고 있다라는 거는 말씀드리고 싶고, 오늘이 이제 홈구장이긴 하지만 뭐 자주 던지는 구장은 아니죠. 훗도못도 필드고베. 근데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앞선 2번의 원정하고 비슷한 형태의 구장이에요. 예, 라쿠텐 홈구장하고 좀 비슷하거든. 그리고 이제 지바롯데처럼 둘 다 이제 야외 구장이잖아, 그렇지? 야외 구장이고 약간 투수 친화적인 스타일이라고 보시면 돼. 패스도 굉장히 좀 뒤에가 있고. 그래서 역시 오늘도 좋은 피칭을 좀 예상해 볼 수 있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다카이사 하야카와 이 선수도 이제 최근 2년간하고 비교해 보면 올해 진짜 뭐 너무 잘 던지고 있습니다. 최근 10경기 기준으로 패전이 한 번도 없고요. 5승, ERA 1.49로 최근 뭐 너무 좋은 페이스를 달리고 있는데 최근 3경기가 약간 실점 비율이 좀 올라가 있기는 해요. 예, 근데 올라간 게 2실점, 1실점, 2실점. 뭐 여전히 준수하게 나오고 있고 최근에 타격감이 안 좋은 오릭스를 상대한다고 하면 역시 기대치가 오늘도 높겠죠. 이 선수도 이제 아무래도
예, 홈에 비해서 원정 성적이 좀 아쉽긴 한데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런 오늘 훗도 못도 필드 고베는 라쿠텐 홈구장하고 좀 비슷한 느낌이거든요. 그래서 마운드 적응에만 문제가 없으면은 뭐 나름 괜찮은 피칭을 기대해도 되지 않을까. 그리고 약간 이제 투수 구장에 가까운 구장이기 때문에 뭐 마운드 적응에만 문제가 없으면은 그래도 기대치를 가질 만한 선발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상대 전적은 8승 4패로 오릭스가 상당히 앞서 있기는 한데 오릭스가 요즘 방망이를 너무 못 쳐요. 그죠? 못 치기 때문에 확실히 좀 기대치가 좀 떨어지기는 하고요. 근데 상대가 소탄이기 때문에 뭐 라쿠텐이 상대적으로 방망이가 좋다고는 하지만 소탄이 이 친구가 볼 진짜 좋거든요. 예, 그래서 역시 승패 라인 접근이 상당히 좀 애매해 보이는 그런 경기라고는 할 수 있겠고요.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라쿠텐 역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괜찮은 선발들의 맞대결. 그래도 방망이 기대치는 라쿠가 조금 낫다. 역시 언어반은 5.5 기준체 언더. 자, MPB 오늘 6경기 이렇게 쭉 한번 훑어봤고요. 오늘 개인적으로 승패가 조금 애매해 보이는 경기들이 좀 많은 것 같아요. 예, 아무래도 선발 매치업들이 비슷비슷한 매치업들이 많다 보니까 선발 매치업들이 좀 비슷비슷하다 보니까 승패 라인이 조금 어려운 경향이 좀 없지 않아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해볼 만한 역배 사이드 경기들이 좀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예, 그 안에서 좀 잘 골라보시면 좋을 것 같고. 승패가 좀 애매하면 또 언어보로 접근하시는 것도 방법이겠죠. 질문 있으시면 질문해 주시고. 오늘 좀 선발 매치업들이 진짜 비슷비슷해. 거의 비슷해. 그지? 야쿠, 요코, 요거는 이제 잭슨이 좀 낫죠. 예, 주니치, 요미, 요거는 뭐 신계 투수들이고. 예, 그래도 뭐 이거는 뭐 다카시루토가 좀 낫긴 한데. 한신 히로 둘 다 뭐 팀 에이스급인데 둘 다 좀 뭐랄까 최근 폼은 좀 떨어져 있고 세이브 소뱅 둘 다 여기 괜찮죠 그죠? 예. 아무래도 이건 타케우치가 조금 낫긴 한데 이 친구도 나쁘지 않아 최근 폼이. 어떤 승패요? 예, 질문하셔도 돼요. 지바로 때 니오넴 여기는 이제 둘 다 리스크가 약간 있다. 여기 카토가 조금 더 나은 선수긴 한데 최근 폼 기준으로는 비슷비슷. 오릭스 라쿠 역시 뭐 좋은 투수들. 한신 히로? 저는 히로역. 승패가 뭐 당연히 좀 어려운데 저는 개인적으로 두 선발 중에 누가 더 폼이 안 좋냐 그러면은 무라카미인 것 같아. 둘 다 최근에 폼이 안 좋은데 그 무라카미가 홈에 잘 던지긴 하는데 무라카미 폼이 조금 더 아쉽다는 느낌. 야쿠 주니치? 야쿠하고 주니치? 야쿠 요코는 이제 이게 안드레 잭슨이 선발적에서 더 나은 것 같아요. 예, 아무래도 이 친구가 최근에 좀 폼이 좀 안 좋아. 이 친구가 요시무라가 잘 던지는 선수인데 원정에서 잘 던지는 선수인데 최근 원정 두 경기에서 좀 다실점이 나왔거든요. 그리고 이 친구가 홈에서 안 좋아. 그래서 선발을 보더라도 안드레 잭슨이 좀 낫고 방망이 기대치도 요코가 좀 낫죠. 예. 오늘 고배당 한번 도전해볼 만한 것 같고 이따가 크보 쪽에서 형들 오늘 KT 역마인 한번 찍어볼래? 3.7배인데 형들. 이건 뭐 이따가 얘기할 거고. 그치. 근데 요거는 이제 뭐 비슷비슷해 보여 선발은 그치. 그러니까 선발의 불안감은 무라카미가 조금 더 큰 것 같고. 근데 원정 히로 빠따의 리스크. 빠따는 한신이 좀 난 것 같고. 예. 그래서 경기 자체는 뭐 누가 이겨도 이상하지 않은데 저는 그래도 무라카미의 폼이 조금 더 안 좋은 것 같아요. 최근 기준으로. 그리고 아까 뭐 물어보셨지? 주니치 요미 요거는 뭐 이거 승패를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투수는 주니치가 조금 낫고 빠따는 요미가 좀 낫잖아. 근데 이건 어차피 신계 투수들이라서 이거는 승패는 좀 그렇고 언더나 뭐1 정도를 보는 게 역시 뭐 괜찮아 보이죠, 그죠? 아무래도 이제 토고가 피홈런 리스크가 있긴 한데 직전 경기 피홈런 억제를 한번 했기 때문에 그 부분을 그래도 좀 긍정적으로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세이브 소뱅? 세이브 역을 보긴 하는데 세이브 성 이거 주력으로는 나는 못 가져갈 것 같아. 세이브를 진짜 믿을 수가 없고 타케우치도 최근에 폼이 약간 떨어진 느낌이 좀 없지 않아 있고 소뱅을 너무 자주 만나는 경향은 있어서 그래도 본다면 세이브 역인데 주력으로는 못 가져갈 것 같아 이거. 오케이 다 되셨나요?
질문 편하게 해주셔도 됩니다. 저는 뭐 성심성의껏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니까요. 내가 너무 자세하게 얘기해서 표를 안 사나? 줄이긴 좀 줄여야 돼. 그지? 어느 정도 시점 이후에는. 지바역 좋다고 생각을 해요. 예, 이거는 둘 다 사실 투수들이 좀 리스크가 있어. 그치? 그러니까 누가 더 좋은 투수냐? 카토지. 근데 카토도 최근에 실점 비율이 높고 이제 조조마린에서의 등판들을 이 친구가 지바롯데 상대 잘 던졌는데 조조마린 보면은 꾸준하게 2실점, 4실, 3실점 나오거든. 뭐 지바롯데가 방망이가 나쁘지 않잖아. 근데 최근에 약간 죽는 감이 좀 없지 않아 있긴 한데 또 홈으로 또 돌아왔고 뭐 선발은 둘 다 약간 리스크가 좀 있어 보이는 선발들인데 오지만은 최근 좀 좋아지는 느낌. 카토는 최근 폼이 좀 떨어져 있고 방망이는 비슷비슷한데 지바가 좀 낮고 불펜은 지바가 낮죠. 예. 방망이는 비슷, 불펜은 지바. 선발은 그래도 니오넴이 약간 낮 그런 느낌인데 지바역 가능성 좋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런 경기가 좀 허무하게 끝날 수도 있어요. 그죠? 예, 이런 경기가 한쪽으로 터지면 좀 크게 터질 수 있단 말이야. 조조마린에서는 진짜 뭐 한 3샷 이런 거 하나 나오면 한쪽으로 확 쏠릴 수도 있어가지고. 요코야쿠? 뭐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일단은 예, 선발이 잭슨이 나아요. 여기는. 그지? 선발이 좀 잭슨이 좀 낫고요. 요시무라 코시로가 원정에 강점이 있고 홈에서 못 던지는 선수인데 최근에 원정에서도 좀 실점이 좀 많이 나와. 근데 오늘 또 홈으로 들어오잖아. 홈에 4점대 투수인데. 그리고 요코 빠따를 만난단 말이야. 그래서 리스크가 좀 있고. 근데 사실 뭐 최근 흐름만 봤을 때 무조건 잭슨이고 그렇긴 한데 잭슨도 사실 뭐 샘플이 많지 않은 선수라서 이 선수가 이 페이스를 얼마나 이어갈 수 있을지는 잘 모르겠어요. 예, 그런 점이 약간 리스크는 되겠죠. 근데 내가 이제 올해 처음 분석 방송을 시작하기 때문에 그래도 조금 자세하게 하는 게 맞고 근데 이제 점점 나는 이제 코멘트는 좀 줄여야 된다고 생각은 해. 나도. 근데 일단 뭐 내가 처음 하는 거니까. 근데 솔직하게 내 방송 코멘트만 들으러 오신 분들도 많거든. 그분들이 나쁘다는 건 아닌데 아무튼 뭐 먹으면은 뽀찌라도 좀 싸주든가 형들. 히로 안심 배변. 자, 더 이상 질문 없으시면 크보 쪽으로 가보겠습니다. 근데 내가 형들 올해 처음 시작하는 이제 새내기잖아. 나도 얼굴 알려야 될 거 아니야. 근데 내가 장점이 뭐야? 코멘트에 장점이 있잖아, 내가. 그지? 그러니까 그런 걸로 일단 어필을 좀 하면서 형들하고 신뢰를 좀 쌓아가는 단계에 있는 거지. 없으면 크보 쪽으로 가볼게요. 오늘 이제 크보가 정배 사이드가 또 많이 보이죠, 그죠? 엊그저께 이제 올정배가 떠가지고 어제 우리가 랄브를 많이 떨었잖아, 그지? 근데 결국에는 어제도 인력배 떴지. 그 인력배 정확하게 잡았죠, 저희가. 나머지 3정배는 그대로. 예. 어제 크보밖에 없었고, 그리고 그저께 올정배가 떠가지고 조금 떨렸는데, 역배가 딱 하나 떴고, 오늘도 근데 확실히 좀 역배가 좀 잘 안 보이는 그런 날이긴 하죠. 자, 크보 LG 두산 임창규 대 시라카 K쇼. 일단 뭐 LG는 한 경기 치렀습니다. 그래서 뭐 불펜 일정은 좋고요. 예, 방망이를 뭐 12득점 했으니까 최근에 방망이 흐름이 괜찮죠. LG가. 두산 같은 경우에는 불펜을 진짜 많이 썼어요. 예, 두산은 불펜을 진짜 많이 써가지고 굉장히 좀 오늘 좀 골치 아픈 그런 날이야. 죄송합니다. 임창규 복귀 이후에 5경기 모조리 승리 투수를 기록했고 좋은 흐름. 직전 경기가 이제 한 경기 패전이 있었는데 기아전이었거든요. 6이닝 3실점. 뭐 기아 빠따를 감안하면은 뭐 어느 정도 좀 이해해 줄 수 있긴 한데 창규가 5경기 잘 던졌어? 그러면 이제 슬슬 좀 두드러 맞을 때 안 됐나? 이런 생각이 좀 드는 타이밍이긴 하죠. 그죠? 예, 창규가 뭐 계속 잘 던지진 않으니까. 올 시즌 두산은 뭐 처음 만났고요. 역대 이제 두산전은 본인 커리어하고 비교해 보면은 뭐 비슷비슷합니다. 예, 근데 아직까지 폼이 어느 정도는 좀 살아 있다고 좀 보여지기는 해요. 임창규가. 시라카와 케이쇼 두산으로 와서 이제 첫 등판했고요. 3.2 4실점 2자책으로 좀 다소 아쉬운 모습이었어요. 근데 아무래도 이 경기가 홈이긴 하지만 잠실에서 처음 던지는 거거든. 잠실에 텀 던지는 거니까 어느 정도는 좀 감안해 줄 수 있을 것 같고 오늘 두 번째 등판이니까 좀 나아지긴 하겠죠.
삼진을 3개 뽑았는데 볼넷을 6개나 줬어요. 아무래도 이제 홈에서 첫 등판이다 보니까 그리고 좀 볼질인 치유가 좀 있는 선수다 보니까 그런 불안감들이 좀 나왔다고 봐야 될 것 같아요. 오늘은 두 번째 등판. 근데 이 선수가 프로씬에서 경기를 많이 치르지 않은 선수기 때문에 오늘 엘두전 라이벌전이잖아, 그지? 이거 또 이제 팬분들 많이 오시고 막 정신없고 그러면은 또 볼질 좀 나올 수 있거든. 이 친구가 이제 롯데전 가서 개 털린 이유가 놀랬다고 하잖아. 막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리스크는 어느 정도 좀 있을 것 같기는 하고요. 그래도 홈에서 두 번째 등판이니까 볼질은 조금 줄여주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은 좀 있기는 합니다. 근데 아직은 좀 경험이 좀 많지 않은 선수라서 뭐 볼넷 좀 내보내고 LG가 또 특유의 또 뛰는 야구 해버리고 이러면은 크게 흔들릴 가능성도 저는 있다고 보여지기는 해요. 음. 일단은 뭐 두산이 불펜을 지금 너무 많이 썼어요. 그죠? 불펜이 솔직히 리그에서 제일 좋은 팀이 두산이죠. 그죠? 두산이 뭐 양이나 질 측면에서 리그에서 제일 좋은 팀인데 최근에는 이제 뭐 최지강 선수도 빠져 있고 이병헌도 조금 팔꿈치가 좀 안 좋다고 하고 그리고 전반적으로 불펜들도 좀 많이 지친 기색이 좀 역력하고 그리고 주중에 불펜을 좀 많이 썼거든요. 확실히 이런 부분들은 좀 많이 리스크가 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고요. 그래서 시라카와가 오늘 잘 던지는 게 진짜 간절한데 이 선수가 직전 경기 던진 걸 보면은 아직은 좀 기대하기가 좀 어려운 부분이 좀 있어 보이긴 합니다. 그죠? LG가 방망이도 좋은데다가. 근데 사실 이 경기가 배당이 좀 너무 재미없어요. 그죠? 어느 정도 LG가 좋아 보이는 경기임에는 분명하기는 합니다만은 이게 라이벌전이기 때문에 이렇게 쉽게 끝날 거라는 생각은 또 하지는 않아요. 그죠? 원사이드하게. 근데 배당이 1.44에 2.26이면은 확실히 좀 배당이 좀 아쉬운 측면이 좀 있어 보이긴 하고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LG 사이드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LG 승, 마 10.5 오바. 상대 전적은 일단 4승 4패로 역시 박빙입니다. 어차피 L두전은 뭐 쉽게 끝나진 않는데 이게 배당이 좀 너무 아쉽기는 해요. 자, 다음은 SSG 키움 앤더슨 대 김성기. SSG도 딱 한 경기 했죠? 요즘 빠따 가면 괜찮고 딱 한 경기에서 뭐 불펜 일정은 괜찮은 상태입니다. 그리고 키움 같은 경우에 뭐 충격적이었죠, 그죠? 야, 근데 이거 배당 1.2 배당은 진짜 내가 올해 처음 보는 배당 아니냐, 이거? 야구에서 이 배당은 진짜 웬만하면 안 나오는데, 그지? 크리스 세일하고 화상 만나도 이 정도 배당은 안 주는데, 1.20 배당은 좀 그렇긴 합니다, 그죠? 음. 근데 이렇게 준 이유가 있긴 하지. 일단 이유가 뭡니까, 그죠? 키움이 KT 만나가지고 완전 두드려 맞았죠. 올해 이제 KT 상대로 딱 한 번밖에 못 이겼는데 어제 경기는 진짜 충격이었죠. 충격. 지금 사실상 불펜진이 거의 붕괴되어 있는 상태인데 조상우가 지금 2군에 가 있기 때문에 사실상 이게 불펜진이 아예 그냥 없는 상태예요. 거의 그냥. 어, 지금 김성민이 필승조로 나와 있고 주승우가 필승조고 그리고 문성현이 안 좋아서 2군 갔다 왔는데 문성현도 어제도 좀 좋지가 않았죠. 예. 그래서 이거는 뭐 사실 키움 쪽으로 기대할 수 있는 요소가 별로 없어 보이긴 합니다. 그죠? 일단은 SSG가 최근에 방망이도 괜찮고 이 팀이 또 홈에로 오면 방망이 잘 치거든요. 그죠? 그리고 필승조도 오늘 사실 던지기도 좀 애매한 날이고 그러면 김성기랑 롱 릴리버들로 쭉쭉쭉 이어가야 되는데 이거는 뭐 키움이 이기기가 참 많이 힘들어 보이는 경기인데 근데 이런 게 뭐 또 역배가 터지는 게 크보긴 하죠. 키움이 뭐 방망이가 좋고 하기 때문에 그렇긴 한데 이거는 뭐 키움 사이드를 보기가 너무 힘든 것 같긴 합니다. 조상우가 가장 필요한 팀은 사실 키움이었다 그죠? 일단은 그래도 뭐 리스크를 좀 찾아보자고 하면은 리스크가 많이 없긴 한데 앤더슨이죠 앤더슨. 이 선수가 홈에서 ERA가 5.04입니다. 근데 이제 직전 경기가 이제 홈에서 롯데전이었거든요. 6.2이닝 2실점이니까 아무래도 이 선수가 홈이 뭐 문학이고 타자 구장이고 그리고 뭐 적응할 시간도 필요했겠죠. 근데 최근에 홈에서 한번 잘 던졌다는 거는 그래도 긍정적으로 볼 요소가 되는 것 같고요. 근데 키움이 여전히 뭐 방망이가 좋아요. 중심에서 이제 키스 성문이라던가 이제 마라탕으로 도슨이라던가 김혜성이라던가 이 선수들이 꾸준히 타격감이 좋거든요. 이주영이라던가. 근데 이 선수들을 제외하면은 타격이 전반적으로 좀 기대하기가 어렵고 결국에 리스크는 뭐 드류 앤더슨과 이제 SSG의 불펜 정도가 될 것 같죠. 근데 앤더슨이 홈에서 리스크가 있지만 직전 경기 홈에서 한번 잘 던졌다. 그리고 최근 폼이 좋다. 아, 요거는 진짜 보기가 좀 힘들죠. 키움을 보기가. 키움이 이게 빠따를 진짜 조지게 잘 쳐야 되거든. 그지?
드류 앤더슨을 터트려야 되고 SSG가 불펜이 좀 불안하니까 불펜을 한번 어떻게 공략을 해봐야 되는데 스지가 이번 주 한 경기 해가지고 불펜 일정도 좀 널널하긴 하고요. 키움 빠요? 제가 키움을 좀 많이 드렸죠, 그죠? 예전에. 자, 다음 경기. 아, 참 김성기도 그리고 올해 뭐 5.40을 찍고 있는 김성기인데요. 김성기 근데 뭐 길게 얘기를 해야 될까요, 그죠? 이 선수가 체인점이 없어서 약간 저상배 기질이 있고요. 직구 슬라이더 약간 슬러브성 슬라이더인데 슬라이더는 괜찮긴 해요. 근데 역대 문학에서도 ERA가 7.50입니다. 여기까지 자세한 설명은 다 했지만 생략한다. 자, 백정현 대 김진욱. 삼성 같은 경우에는 조금 이제 기아 상대 화력에서 조금 밀렸죠, 그죠? 요즘 뭐 박마이가 그래도 뭐 박마이를 나쁘게 쳤다고 생각은 안 하지만 화력에서 조금 밀리면서 패배를 2연패를 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타격 사이클은 뭐 나쁘다고 생각이 들지는 않아요, 그죠? 홈으로 또 돌아오기도 했으니까. 롯데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사이클이 조금 죽기는 죽는 느낌이에요, 그죠? 수비에서 실책도 좀 많이 나오고 타격 사이클도 좀 죽는 부분이 좀 느껴지긴 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단 홈에서 분위기 전환을 좀 했죠. 그래도 두 경기를 이겨냈으니까 그래도 최악으로 가는 흐름까지는 좀 막은 것 같기는 합니다. 오늘 백정현 대 김진우. 확실히 타격 사이클이 떨어져 보여. 수비에서의 문제도 그렇고 근데 어쨌든 두산전 위닝을 하면서 아예 꼬꾸라지는 것까지는 그래도 한번 막은 게 아닌가. 백정현 복귀 후 3경기 던졌고 2승을 기록을 했습니다. 이 선수 던지는 걸 보면은 피칭 내용은 상당히 괜찮아요. 그죠? 변화구가 장점인 선수죠. 이제 커브, 슬라이더, 체인지업 그리고 이제 커맨드가 장점인 선수인데 전반적인 피칭 내용은 상당히 저는 인상적이다. 좋다. 이렇게 평가를 합니다. 근데 아무래도 이 선수가 나이가 있고 구위가 약하고 탱탱볼 쓰이다 보니까 3경기에서 피 없는을 4개나 두드려 맞았습니다. 확실히 이 부분은 분명히 좀 리스크로 좀 보여지긴 하지만 기본적으로 피칭 내용은 그래도 기대를 걸어볼 만한 내용이면은 분명해 보였어요. 근데 결국에는 홈런을 한 방 맞을 거냐, 2방 맞을 거냐, 그리고 몇 점짜리로 맞을 거냐, 뭐 이런 부분이 좀 중요하긴 하겠죠. 올 시즌 롯데는 처음 만나고 롯데전 나름 강점을 좀 보여주긴 했습니다. 김진욱 올해 좀 달라진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죠, 그죠? 김진욱 던지는 걸 보면은 확실히 여유도 많이 생겼고 볼질도 많이 줄였고 확실히 뭐 성장했구나라는 생각이 좀 들기는 들어요. 한 번씩 호투하는 경기들도 있어요. 뭐 5이닝 1실점, 6이닝 1실점 이런 경기도 한 번씩 있어. 물론 이제 기복도 심하고 안정감도 좀 떨어지긴 하지만 그래도 확실히 예년에 비해서 많이 좋아졌다 이렇게 얘기를 해줄 수 있을 것 같아요. 볼질 이슈가 있는 선수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제 원정 3경기에서는 좀 좋지가 않았습니다. 원정 3경기 ERA 6.75. 그리고 10.2이닝 7볼넷. 확실히 이제 원정 리스크는 어느 정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긴 하죠. 삼성은 홈에서 한 번 만나서 4.1이닝 3실점. 그냥 그랬죠잉. 상대 전적은 4승 4패고요. 홈에서는 삼성이 아직 뭐 승리가 없기는 합니다. 승리는 없기는 한데 개인적으로 이 경기는 삼성 사이드를 좀 봐야 되는 경기가 아닌가 싶어요. 일단은 양 팀의 분위기가 좀 상반되어 있는 것 같아. 물론 이제 삼성도 분위기가 안 좋은데 삼성이 그래도 홈에 들어오면 박마이가 괜찮거든요. 그리고 원정에서 좀 아쉬운데 최근 원정에서 박마이 치는 거 보면은 그래도 좀 기대를 해볼 만할 것 같고 김진욱이라면은 원정의 김진욱이라고 하면 한번 좀 공략을 좀 해볼 여지가 충분히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고요. 리스크는 아무래도 백정현의 피홈런이겠죠. 백정현이 롯데가 요즘 사이클이 좀 죽어 있다고는 하지만 전준우 이런 애들은 뭐 홈런을 꾸준하게 잘 치거든요. 그래서 홈런을 안 맞진 않을 것 같은데 몇 점짜리를 맞는지 그게 좀 중요할 것 같은 그런 날이긴 합니다. 그래서 삼성 승마 역시 마인까지 좀 좋은 선택지를 좀 보여지긴 하죠. 여기 날씨가 어떻게 됐나요? 오늘 뭐 못하는 구장이 있을까요? 아까 한번 쓱 보고 오기는 했는데 경기를 다 할 것 같은 분위기는 끼긴 했는데 할 것 같긴 한데 대구 지금 다시 한번 확인해 보니까 이게 예보가 시시각각 변해가지고 자 이제 문제의 경기 요즘에 내 방송에서 밀고 있는 거 영마인을 잡아라.
해볼 만한 역마에는 우리가 한 번씩 좀 도전해보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데 요거 한번 해볼 여지가 좀 없진 않은 것 같아요. 일단 KT가 지금 5연승 질주하고 있고 뭐 다들 아시다시피 KT가 여름에 이제 굉장히 강하잖아요. 최근 7시리즈 연속 위닝시를 완성을 했고요. 그리고 어제의 경기는 뭐 놀랍죠, 그죠? 아무리 키움이 불펜이 안 좋다고 하더라도 그거를 8대 0을 뒤집었으니까 진짜 뭐 대단하죠. 저도 상당히 많이 놀랬던 그런 경기였고요. 근데 요즘 NC가 분위기가 진짜 좋아요. 그죠? 키움 하나 상대로 4연승 달리고 있고 타격감도 정말 좋습니다. 그래서 확실히 KT 분위기 좋은 두 팀이 만났기 때문에 좀 빡센 경기가 좀 예상이 좀 됩니다. 일단 엄상백이 최근 2년간하고 비교해 보면 다소 좀 아쉬운 시즌이에요. 그죠? ERA 5점대를 찍고 있는데 근데 세부적인 성적은 좀 괴랄하긴 해. 삼진 비율이 리그에서 거의 1, 2등 왔다 갔다 하거든요. 어. 그리고 이 선수가 최근 10경기를 보면은 6승 1패, ERA가 4.31이야. 6승 4.31인데 승효야. 6승 1패야. 이 친구가 올해 KT 투들 중에 제일 승효거든. 이게 리그마다 이렇게 승효인 선수들이 한 명씩 있잖아요. 누구야? MPB 아두아 마코토 새끼. 존니 못 던지는데 승투는 잘 먹어. 그리고 메이저로 가면 뭐 베오 이런 애들 보스턴 그죠 존니 못 던지는데 승수는 잘 먹는 상배이가 약간 그런 느낌이 좀 없지 않아 있죠. 근데 최근도 뭐 피칭 내용이 이렇게 나쁘진 않습니다. 뭐 삼진 능력만큼은 리그에서 손가락에 좀 들어간 선수고 이 선수가 리스크가 이제 홈런이거든요. 홈런. 이 선수도 약간 이제 뜬볼 기질이 있기 때문에 NC의 최근 좋은 방망이를 만난다고 했을 때는 역시 뭐 피홈런을 좀 맞을 수 있겠죠. 올해 NC는 이제 3번 만나가지고 2승 5.40. 와, 역시 승이었어. ERA 5.40인데 2승. 그치? 상대 전적도 승이었어. 미친 거 아니야, 엄상백 올해. 뭐 카이라트 뭐 긴 설명이 필요 없죠. 리그에서 거의 뭐 제일 잘 던지는 선수 중에 한 명이고요. NC 에이스고 최근 4경기 모두 이제 퀄스 이상 기록하고 있고요. 최근 4경기에서 실점도 2실점 뿐입니다. 진짜 압도적입니다. 근데 리스크로 꼽아보고 싶은 부분들이 좀 없진 않아요. 최근 4경기 너무 꾸준하게 잘 던지고 있다는 거 하나. 그리고 KT 처음 만난다. KT가 최근에 헤이스수 털을 때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KT가 장안공을 곧잘 치거든요. 근데 솔직히 하트볼은 좀 개빡으로 보이긴 해. 근데 자와는 리그에서 뭐 LG와 더불어서 잘 치는 팀이기 때문에 뭐 그런 강점이 있고 그리고 하트가 수원에서 오늘 첫 등판이에요. 뭐 다들 아시겠지만 원정 쪽에서 좀 어려워 투수들이 유독 싫어하는 구장들이 몇 개가 있는데 그 구장 중에 하나가 저는 수원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수원 싫어하는 투수들은 진짜 싫어해. 그리고 이제 고척이나 수원 정도라고 생각하는데 수원에서의 첫 등판이라는 점이 좀 리스크가 좀 될 것 같기는 하고요. 아무래도 이 선수가 상대적으로 원정에서 좀 부진합니다. 올해 원정 성적이 ERA가 3.64로 좀 부진하기 때문에 어느 정도 뭐 정말 잘 던지는 선수지만 아예 리스크가 없다고 생각이 들진 않죠, 그죠? 상대 전적은 4승 4패. 양팀 모두 분위기가 최고조다. 당연히 선발은 압도적으로 카이라트가 좋습니다. 그죠? 압도적이긴 한데 아까 리스크들은 뭐 여러 부분을 좀 말씀을 좀 드렸었고요. 그리고 오늘 KT가 워터 페스티벌을 시작을 하거든요. KT가 여름 승률이 뭐 당연히 뭐 진짜 말도 안 되는 수준으로 여름 승률이 좋은 팀인데 뭐 한 최근 3, 4년간 여름 승률이 6, 8, 8푼 뭐 이렇게 가니까요. 그러니까 당연히 워패 승률도 좋아요. 근데 아무래도 KT가 홈에서 워패하고 이럴 때는 좀 분위기가 좀 좋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좀 무시는 할 수 없다고 생각이 좀 들긴 하거든요. 역시 뭐 누가 이길 것 같냐라고 하면 NC가 확률이 좀 높아 보이는 경기임에는 분명한데 요게 형들 배당이 1.38, 2.43, 영마인 3.70이거든. 한번 해보자 형들. 재미삼아 뭐 한 뭐 금액은 여러분들 알아서 결정하시고 이거 단폴 되지 않아? 나 지금 튕군다. 이거는 형들 배당이 좋잖아. 재미삼아 한번 튕겨 볼 만하다고 생각하고 튕겨 볼 여지도 나는 없지 않다고 생각하고 하니까 한번 해보고 뭐 안 되면 어쩔 수 없고. 나 지금 튕군다. 승효 엄상백 믿어본다. 튕겼어. 따라오실 분들 따라오시고. 다음 경기는 대전 하나 대 기아.
자, 하나가 형들 요즘 경기력이 좀 안 좋죠. 그죠? 예, 요즘 경기력이 나는 제일 안 좋은 두 팀을 꼽아봐라 그러면 역시 하나하고 롯데야. 그지? 왜 그러냐면 이 팀들이 지금 실책이 너무 많아. 하나도 그래. 하나도 지금 보면은 방망이가 나쁘지 않거든? 이번 3연전도 보면은 안타는 진짜 꽤 많이 쳤어. 거의 평균 10개 언저리 쳤어. 근데 득점력이 너무 떨어져 있고 최근에 실책도 너무 꾸준히 나오니까 하나가 진짜 경기가 너무 안 풀리는 것도 있고 경기력이 너무 안 좋다고 봐야 되겠죠. 그죠? 안타 대비 득점력이 너무 떨어져 있고 실책도 너무 꾸준해. 확실히 하나가 요즘 좀 좋지가 않다. 우리도 이제 어제 역배를 봤지만 어제 안치홍한테 너무 고마웠던 그런 경기였죠, 그죠? 마지막에 똥줄 많이 탔는데 3-1에서 시작해서 대참사 날 뻔했는데 그거를 병살로 마무리해줘가지고 우리 NC 역배를 봤던 많은 사람들이 소리를 질렀죠. 뭐 기아는 뭐 말할 거 없이 요즘 뭐 너무 좋습니다. 박마이가 뭐 너무 좋습니다, 그죠? 최근 10경기 8승 2패로 뭐 단독 질주 호랑이의 ong덩이를 만지는 팀들에게 뭐 가차없이 두드러 패고 있죠. 자, 오늘 문동주 직전 경기 간만에 1군 복귀해가지고 호투를 한번 했습니다. LG전 7인 무실점이었는데 이 경기를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솔직히 잘 던진 경기가 아니에요. 그죠? 너무 운이 잘 따랐어. 7이닝 무실점이긴 하지만 너무 운이 잘 따랐고 뭐 잘 맞았다고 정면 가면서 뭐 병살이 뭐 몇 개가 나왔고 그죠. 문동주의 올해 문제점을 제가 직구 피안타라고 꾸준히 말씀을 드리잖아요. 네, 꾸준히 말씀을 드리는데 직구 피안타율이 이 경기에서도 4할이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좀 완전히 좋아졌나? 라고 판단하기에는 좀 이른 시점이라고 봐야 되겠죠, 그죠? 예, 이 경기도 7이닝 무실점을 하긴 했지만 온도 바빗발도 좀 잘 받았던 경기고 직군 피한 살도 여전히 4할이 나왔기 때문에 확 좋아졌다고 믿기에는 좀 어려움이 좀 있을 것 같고요. 기아는 작년 시즌에만 4번을 만났어요. 근데 작년에 문동주가 잘 던졌잖아. 그지? 작년에 4번 만났는데도 4번 만나서 2패, 4.87 좋지가 않고 최근에 기아 방망이 좋고 그죠? 역시 오늘 문동주도 쉽지 않은 등판이 좀 예상이 좀 되겠죠. 자, 근데 이제 반대 기아 같은 경우에는 오늘 뭐 사실상 불펜 데이를 해야 되는 그런 날이긴 합니다. 그렇죠? 예, 올 시즌 불펜에서 나름 자기 역할을 좀 해주고 있는 김도현이고요. 이 선수 올해 이제 진짜 좀 놀라운 거는 구속이 한 6에서 7kg가 증가했어요. 140 초반대에 던지던 선수인데 작년 대비 구속이 6에서 7kg가 올라왔어. 그래서 좀 기대를 좀 해볼 만할 것 같고요. 이제 뭐 친정팀 상대적이죠. 올 시즌 이제 하나전 불펜으로는 3번 만나서 무실점이었고요. 여기가 이제 원정이긴 한데 홈이었잖아 본인이. 그래서 뭐 익숙할 만한 마운드고요. 확실히 뭐 볼넷이라든지 피홈런 쪽에 리스크가 분명히 있어 보이긴 하고 뭐 하나가 제가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방망이가 나쁘지가 않아요. 득점력이 아쉬운 거지. 방망이 안타는 뭐 꾸준하게 치고 있기 때문에 뭐 김도현도 뭐 쉽게 이겨낼 것 같진 않지만 확실히 최근에 너무 상반돼 있는 양 팀의 경기력이라서 이거는 저는 뭐 하나를 보기는 너무 어려운 것 같긴 합니다. 그래서 기아 승 마 11.5 오바. 오늘 11.5 경기가 있는데 그죠? SSG 경기도 있죠. 11.5 둘 다 오바. 오늘 올 오바를 제가 얘기를 드렸네요. 자, 일단 코멘트는 여기까지.